2020년 5월 28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을 것 같은데 예보에서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할 거라고 그러네요. 이 방호제에 있으면 하루에 옷을 몇 차례 이러네. 아침에 이렇게 쌀쌀합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몸이 좀 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이러다가 낮에는 덥고, 낮에 밖에 나오면 근데 안에는 집이 부실해서 안에 책 읽으면서는 그래도 긴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반팔에 반바지를 입기에는 좀 쌀쌀합니다. 새들은 상관없이 잘 지저귀고 있습니다. 어제 뭐 늘 요즘 뉴스가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 그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제도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보니까 지금 흑인들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죽어가는 숫자가 많은데, 제목이 빗대서 그랬어요. 백인들의 그 비만으로 죽어가는 걸 빗대서. 이건 비만증 때문이 아니다. 노예제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사라졌지만 아직도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지위가 올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되면 또 그런 변화가 뭐가 있으려나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몇 차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 조국 사태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제가 조국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선생은 우리 편인 줄 알았다는데 조국을 싫어하느냐고 이러면서 그냥 강하게 어필을 해와서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조국을 욕한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하,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랬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포스팅을 보면 그냥 그 이용수 여사한테 욕을 해대고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저는 실은 그렇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이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은 관계를 끊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느 정치인한테도 그랬습니다. 왜 바로 지지 안 해주느냐고 막 누가 따지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결정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 떨어버리는 걸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제가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시위에 거의 매주 참여할 적에,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주변에는 실은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진짜 열혈 박사모 멤버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보고 왜 그런 데 가느냐 그러고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켜봤겠죠. 그 사람들로서는 저는 뭐 저런 데가 하고 속으로 했겠지만 저한테 따지진 않았습니다. 다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친구는 그러더군요. 야, 나도 박근혜 참여하는 거 보면 싫다. 근데 그렇게 끌어내려서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주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국 사태 터지고 이번에 윤미향 씨인가 하는 이런 일 터지면 그냥 흥분해서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쪽 편이 아닌 것은 둘째치고 이번에는 어쨌든 윤미향 씨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아예 관계를 끊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끊을 사람 또 그렇게 끊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어제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낮에는 엔진톱과 전기톱 이용해서 겨울에 뗄 장작 준비를 한 1시간 반 가까이 했습니다. 날이 덥지 않은데도 그 1시간 반 하는 동안에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땀 흘리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죠. 몸이 가뿐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제 실은 오후 4시쯤이에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긴 누가 손님이 안에서 잘 없는데 밖에서 사람 찾는 소리가 나와봤더니 경찰 순찰차가 있고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보니까 경이고 한 명은 경사인데, 여기서 속으로는 내가 무슨 죄질을 진 건 없지만 혹 뭔 일이 있나? 죄 지은 일은 없는데, 아니면 또 누가 나를 갖다가 투서질을 했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죠. 은근히 겁도 나고. 그러면서도 거칠은 웃으면서 무슨 일이냐, 혹 내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느냐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가 일신이 몇 번지 아니냐, 중림사라는 절이 여기 있지 않냐. 아니다, 여기가 958번지는 맞는데 중림사라는 절은 이 산골짜기 안에 없다. 여기 옛날에 범왕사가 있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오고 범왕산 200m 더 안쪽으로 이사 갔다. 혹시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근데 겁먹었잖아요. 이렇게 들이닥쳐서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막 왔네. 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한 모양입니다. 파출소장이. 제 생각엔 위쪽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때 되면 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파출소장이 나한테 아니 여기 부처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도 절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절이었었고 나는 절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뒤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부처님 인자하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좋아서 아마 이 사람들 그 순간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 상관없이 나 다음에 승진 꼭 시켜달라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할까 말까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떤 사람 보니까 부부 금술이 아주 좋은지 참 부창부수더군요. 두 사람이 사이도 좋게 한쪽에서 뭔가 일이 터지고 나면 다른 쪽에서도 터뜨리고 있네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조금 전에 일기에다 적어놓은 얘기인데, 일제강점기에 그 악독했던 고등경찰도 그랬고, 이승만 정권 시절 방첩대와 악랄한 경찰들이 그랬고, 박정희 정권 이래 중앙정보부, 보안사,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등등등 이들의 망에 걸려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너 배우가 누구냐? 따지고 들면서 윽박지르고, 그런데 그런 위협과 고문에도 내 배후에 누가 있다고 불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발표하죠. 그 장면도 생각납니다. 옛날에 전두환이 방송에 북의 지령을 받아 라는 식으로 배후 세력을 조작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작의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막상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걸핏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배우가 있다. 아마 저 사람들은 친일파이거나 독재 정권의 수혜자들,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들일 것이다. 그들이 그 뒷배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영수 여사를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곧바로 이런 반응들을 고위층 당대표라는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들을 호의를 넘어서 옹위하고 있는 바 그룹들에서도 그랬고 곧바로 배우, 혹시라도 아마 그 가까운 친척 중에 이런 부류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으면 곧바로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 사돈의 팔촌이 일제 무슨 뭐였다더라, 미래통합당 뭐라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은 욕하던 전임자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답답하죠? 자, 오늘 원래 해야 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마크 트웨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아니고 누가 최대의 독설가, 미국 역사의 최대의 독설가라고 그랬다는데, 오늘도 마크 트웨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영상편지 54번째 제목을 개는 도와준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랬답니다. 먼저 영어를 읽겠습니다. If you pick up a starving dog and make him prosperous, he will not bite you. This is the principal difference between a dog and a man. 굶주린 개에게 먹이를 주어서 살려내면 그 개가 나중에 잘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이 개와 인간 사이의 다른 점입니다. 제가 동서양의 이런저런 고전의 명언들이나 여기서 뽑아서 아침에 주제를 삼으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의연인과 둘러싸고 있는 윤미향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이거를 아마 할머니들이 그런 만평도 나왔더군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데는 참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할머니들을 팔아서 국회의원으로 이미 진출한 사람들, 장관을 거친 사람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은 할머니들을 물고 있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실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한테 이빨을 깍깍 깨물면서 물겠다고 덤벼들 수도 있고, 혹시 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 적에 나를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그에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를 물고 덤벼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힘들어할 때 어깨를 두들겨주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아껴주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가 하고 저를 돌아다 봤고, 마침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 장면은 낫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밀림에 가다가
그 늪지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랑우탄이 손을 내밀어서 날 잡고 올라오라는 이 장면이 사진 찍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혹시 연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쪽 이름을 바뀌었네. 하여튼 보르네오 쪽에 그 점점 멸종의 위기를 치닫고 있는 오랑우탄들, 이 사람은 아마 낫을 들고 저러고 있는 거 봐서 오랑우탄을 살리러 갔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랑우탄에게는 그 물에 빠져서 늪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손을 내밀어 구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뒷장면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랑우탄의 손을 잡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오랑우탄에게 감사하고 오히려 앞으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되고 더 넓혀줘야 된다는 그런 일에 앞장설까? 아니면 본래 이 오랑우탄이 어디 저가 있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밀림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에 가서 돈을 받고 이 오랑우탄을 멸종시키는 일에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듯이 굶고 있는 개 살려주면 무는 법은 없는데 인간은 이런 도움을 받고 나면 오히려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서 한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래 10분 이내로 가능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오늘은 가곡도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고 노래는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침 영상편지 벌써 54번째인가요? 54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새소리가 좋습니다.